발표를 맡은 요코하마 국립대학의 조형록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KPQC 워크숍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KPQC 연구단 분들과 워크숍 오르거나이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인 MQ 사이트의 안전성 평가는 큐슈 대학의 이케마츠 씨와 오카야마 이과대학의 야스다 씨와의 공동 연구 결과입니다. 본 강연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MQ사인의 중앙사상의 구성 방법과 MQ사인의 중앙사상의 특징에 의한 올바흐 분들의 앞선 기존 키복구 공격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안한 좀 더 일반적인 키복구 공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Q사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KPQC 표준화 평가 과정에서 디지털 서명 방식 부문에 후보로 제안된 다변수 2차식 기반 서명 방식으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연구원분들에 의해서 제안되었습니다. 다변수 기반 암호는 다변수 다항식의 연립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연립 방정식의 공통회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난의 문제는 NP-hard이면서 NP-complete임이 증명되어져 있습니다. 양자내성 암호의 여러 후보군 중에서도 특히 서명 방식에서 짧은 서명 길이를 갖는 등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MQ사인은 다변수 기반 서명 방식에서 잘 알려진 Unbalanced Oil Vinegar Scheme의 개선된 버전입니다. UOV에 대한 타임라인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파타린이란 연구자에 의해서 오일 변수와 비네갈 변수를 구분짓는 방법으로 중앙사상으로서의 다변수 2차식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OV 서명 방식이 제안됩니다. 이때는 오일 변수와 비네갈 변수의 개수를 동일하게 설정하였는데요. 1998년에 키프니스와 샤미르시 씨에 의해서 OV 서명 방식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오일 변수와 비네갈 변수의 개수를 불균형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공격 방법을 회피하는 언밸런스 오일 비네갈 서명 방식이 제안됩니다. 2005년에는 UOV의 구성에서 오일 변수를 두 집합으로 나누어 레이어를 주는 것으로 공개 키의 형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레인보우 서명 방식이 제안됩니다. 특히 레인보우 서명 방식은 2017년에 미국 니스트에서 주관한 양자내성 암호 표준화 과정의 디지털 서명 부분의 후보로서 제안됩니다. 2020년에는 레인보우 서명 방식이 니스트의 양자내성 암호 표준화 과정의 최종 후보로까지 선발됐습니다만 안타깝게도 2022년에 밸런스의 공격에 의해서 레인보우 서명 방식은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밸런스의 공격은 레인보우 서명 방식의 구성에 의존하는 공격 방법으로 기존의 UOV 서명 방식은 여전히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어지고 있습니다. UOV 스킨의 구성 중 가장 중요한 중앙사상 센트럴 맵의 구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FQ를 오더가 Q인 유한체로 두겠습니다. 이때 V개의 개수를 가지는 변수의 집합 라지 V와 5개의 개수를 가지는 변수의 집합 라지 O를 설정합니다. 공개 키에서의 변수의 개수는 O와 V를 합친 N으로 두겠습니다. 중앙사상 F는 FQN승에서 FQO승으로 보내는 5개의 다변수 2차식을 의미합니다. 이때 N개의 변수를 X1부터 XN까지라고 하면 중앙사상의 각 2차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첫 번째 2차식 항은 비네갈 변수에 해당하는 코에피션트 알파, 두 번째 2차식 항은 오일 변수와 비네갈 변수의 조합에 해당하는 코에피션트 베타를 지정하게 됩니다. UOV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오일과 오일 변수에 의해서 생성되는 2차식 항이 없다는 것인데요. X1부터 XV까지의 비네갈 변수를 랜덤한 값으로 지정하게 되면 나머지 5개의 오일 변수에 대한 1차 연립 방정식이 되게 되므로 해를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플랭크를 가지는 중앙사상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UOV의 전체적인 서명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서명자는 비밀키에 해당하는 중앙사상 F와 Invertible Affine Map S를 랜덤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F와 S를 합성하면 랜덤 라이크한 맵이 되는데 이때 이 합성 함수를 P라고 하는 공개 키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FQO승의 원소로 변환합니다. 그러면 서명자는 메시지 M 값을 갖는 센트럴 맵의 해를 구합니다. 먼저 비네갈 변수를 랜덤으로 선택하고 메시지에 해당하는 값을 갖게 하는 오일 변수를 계산합니다. 이때 얻어진 해는 FQN승의 원소가 됩니다. 이렇게 F의 인버스를 구하고 비밀킬 S에 대응하는 역행렬을 얻어진 해에 곱함으로써 서명 시그마를 발급하게 됩니다. 검증자는 공개키 P에 메시지 M을 대입한 결과가 서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올바른 서명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MQ사인은 앞서 설명한 UOV 서명 스킨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사상을 구축할 때 비네갈 파티의 2차식과 오일 비네갈 파티 2차식을 랜덤하게 얻느냐, 스파스하게 듬성듬성한 2차식을 얻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의 타입을 갖게 됩니다. MQ 사인의 서픽스 R과 S는 순서에 따라서 비네갈 파티의 2차식이 랜덤한지, 스파스한지를 의미하고, 그리고 오일 비네갈 파트가 랜덤한지, 스파스한지를 의미합니다. 특히 비네갈 파트의 스파스한 2차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 오일 비네갈 파티의 스파스한 2차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본래의 비네갈 파트와 오일 비네갈 파트 2차식의 구성과 비교해 보시면 XJ에 해당하는 변수 인덱스에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이 되어서 스파스한 2차식이 각각 정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방식에 의해서 기존의 비밀키의 사이즈보다 작은 비밀키를 가지게 되는 것이 MQ 사인의 장점입니다. 다음 네 가지 타입 중에서 저희가 제안하는 공격의 타겟은 MQ sin SS와 MQ sin RS입니다. 참고로 MQ sin RR은 기존의 UOV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중 타겟 중에 MQ sin RS에 대한 공격을 설명하면 MQ sin SS에 대한 공격은 자연스럽게 적용됩니다. MQ sin RS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중앙사상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네갈 파트는 랜덤한 방식을 가지고 오일 비네갈 파트는 스파스한 방식을 가집니다. 여기서 특히 오일 비네갈 파트는 코에피션트 베타의 시클릭 퍼뮤테이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센트럴 맵의 행렬 구조를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서 동 2차 방정식에 대한 합성을 행렬로 적절히 표현하기 위한 대칭 행렬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GX를 모든 항이 2차이면서 각 항의 코에피션트가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인덱스에 의해 정의되는 유한체상의 다항식으로 두겠습니다. GX의 각 코에피션트를 다음과 같은 상삼각 행렬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 벡터를 대입한 결과는 상삼각 행렬의 좌우에 X 벡터와 X 벡터의 전체를 곱한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라지 G를 상삼각 행렬 G업과 G업의 전치 행렬의 합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대칭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함수와의 합성을 행렬로 표현했을 때 오리지널 상삼각 행렬의 중요한 성질들을 자연스럽게 이어받는 적절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앙사상 행렬 FI들과 공개키 행렬 PI들은 센트럴 맵과 퍼블릭키 맵에 대응하는 대칭 행렬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공개키 대칭 행렬 PI들은 중앙사상 행렬 FI의 좌우로 인버터블 어파인 맵에 대응하는 행렬 S와 S의 전체 행렬을 곱한 것으로 각각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일 비네갈 파티의 구체적인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사상의 첫 번째 다항식입니다. 오일 파트는 UOV의 구성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행렬입니다. 오일 비네갈 파티의 코에피션트 베타는 5번째 열부터 대각으로 줄지어 내려오다가 n번째 마지막 열에 다다르게 되면 다시 5 플러스 행부터
V행까지 대각으로 줄지어 내려오는 퍼뮤트한 형태로 생기게 됩니다. 중앙사상의 두 번째 다항식을 보시면 이번에는 코에피션트 베타가 앞에서 보신 F1보다 오른쪽으로 한 칸 밀린 5 플러스 1 열부터 대각으로 줄지어 내려오다가 마지막 n번째 열에 다다르게 되면 이번에는 5번째 베타가 5행부터 V행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 번째 다항식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코에피션트 베타가 F2보다 오른쪽으로 한 칸 밀린 5 플러스 2부터 대각으로 줄지어 있다가 n번째 열에 다르면 5 마이너스 한 번째 베타가 5 마이너스 행부터 V행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일 비네가 파티의 행렬의 구조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24일 KPQC 게시판에 올바우분들의 공격이 공개되었습니다. 올바우분들의 공격은 MQ사인 SS, MQ사인 RS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중앙함수의 스파시티 함과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비밀키 S를 가정하여서 제안됐습니다. 비밀키 S의 행렬은 비네갈 파트가 단위 행렬이고 5일 파트가 단위 행렬이고 비네갈 5일 파트가 0행님을 가정해서 애트리스크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계산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MQ사인에서 제한된 시크릿 S는 랜덤한 가역 행렬이기 때문에 올바우분들의 공격은 일반적으로는 통용되지 않는 특수한 케이스에서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우분들의 공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공격키 대칭 행렬 PI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중앙사상의 스파스한 부분 블록 행렬 Fi'이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시클릭 퍼뮤테이션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S'에 해당하는 부분 블록 행렬을 변수로 가지는 다수의 선형 독립 2차식을 갖게 됩니다. 이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올바분들의 키 복구 공격은 MQ사인의 시큐리티 레벨 5에 해당하는 제한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1분 내에 공격이 가능함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제안한 공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공격도 올바분들의 공격과 같이 MQ사인 SS, MQ사인 RS를 타겟으로 합니다. 저희들의 공격은 시크릿 키의 특수한 형태를 가정하지 않고 중앙사상의 스파시티한 성질만을 이용하였습니다. 주된 공격의 목표는 주어진 공격키를 가지고 다음 5개의 식 A를 만족하는 5개의 선형 독립 벡터 T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벡터 T들을 찾게 되면 MQ사인의 어떠한 설명도 쉽게 위조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의 공격키 대칭 행렬 PI들은 중앙사상 행렬 FI의 좌우로 인버터블한 아파인 맵에 대응하는 행렬 S의 전체 행렬을 곱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좌변과 우변에 각각 S의 전체 행렬의 역행렬을 곱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때 S의 전체 행렬의 역행렬에 T'이라는 부분 블록 행렬을 우리의 타겟으로 설정하고 T1부터 T5까지 열 벡터로 재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S를 S1부터 Sn까지의 벡터로 정의하게 되면 T' 부분 블록 행렬과 중앙사상 행렬 오일 비네거 파트에 해당하는 Fi'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들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방정식에서 Fi'의 스파시티함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F1에서 코에피션트 베타 O1과 5번째의 S벡터의 곱은 P1과 T5의 곱과 같습니다. 그리고 F2에서 코에피션트 베타 O2와 S 똑같이 5번째 S벡터의 곱은 P2와 T1의 곱과 같습니다. F3에서는 코에피션트 베타 O3와 5번째 벡터의 S벡터의 곱이 P3와 P2의 곱과 같게 됩니다. 아마 눈치를 채셨을
같은데 지금 S0에 관해서 전부 이렇게 TO에서 TO-1까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게 되고 다음 사실로부터 P1TO, P2T1, POTO-1의 이 행렬이 벡터 S0로 생성된 랭크 1의 n×n 행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T1과 T2를 구할 수 있는 관계식으로 변형할 것입니다. 먼저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보면 각 식의 우변이 S0가 되도록 코에피션트 베타들을 왼쪽으로 넘겨줄 수가 있고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오른쪽 식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식들을 세 번째 식과 네 번째 식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O-3개의 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다음 관계식을 B라고 두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베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반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T1, T2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변수로 남아있는 베타들을 적절히 추측해야 합니다. 추측해야 될 베타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히 식을 변형해서 베타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원래 TI에 베타의 인버스를 곱한 것을 TI'으로 재정의를 하게 되면 TI들도 원래 주 목표 타겟이었던 A 성질들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롭게 TI'을 계산하는 것을 공격의 목표로 합니다. 비관계식에서 재정의한 TI'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O-3개의 변수 감마를 가지는 관계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때 감마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때 우리는 감마 i에 대해서 무차별 대입을 하는 것으로 주어진 시스템에서의 T1'과 T2'의 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는 나머지 T3부터 TO'까지 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방법은 저희가 KPQC 포럼 게시판에 올려둔 논문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공격의 계산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계산 결과는 랩탑에 탑재된 마그마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MQ 사인에 제한된 시큐리티 레벨 1, 3, 5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세트에 대해서 T1 프라임과 T2 프라임을 구하기 위한 적절한 코에피션트 감마들을 찾아내는 계산을 하였고 시큐리티 레벨 5까지 효율적으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마그마 코드도 KPQC 포럼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강연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올바운 분들의 공격은 MQ사인 SS와 MQ사인 RS를 타겟으로 한 효율적인 키 복구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다만 이 공격은 OV 파트의 중앙 사상에 스파스함과 특수한 형태를 가진 비밀키를 가정함으로써 공격이 성립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 비밀키의 형태를 가정하지 않고 OV 파트의 중앙 사상의 스파스함을 이용하여 좀 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의 키 복구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MQ사인의 4가지 타입 중에서 비네갈 파트가 스파스인 경우 SR 타입과 원래의 UOV는 제한된 파라미터 상에서 여전히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어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